지금부터 실시간 전화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보유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네. 보유 중이신 종목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1승 네. 4,930원에 30% 나가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봐요. 자, 그러면은 기다림이 보상이 될 종목인지 아니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보여주시죠.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어느 분과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박철순 이사님? 네. 파마를 하신 박철순 이사님, 1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1승을 사신 이유는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테마에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잘 고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매수가가 오늘 종가랑 뭐 거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수익권으로 나오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지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도 가고 있고요, 조선도 가고 있고, 철강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LNG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 자금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라면 저라면 일단은 매일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걸어놓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달고 나서 밀리는 선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이제 12월 달에도 제가 지금 그려드린 선 쪽에서 저항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월 달 계속 지금 제가 그려드린 선에서는 저항받고 밀려내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선에서 일단 걸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보시면은 지금 한 5,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 이 급등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또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네.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개장하면요, 이 5,300원 정도에 항상 일단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주지사가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온다라는 일정도 있어서 이벤트성으로 빠르게 또 수급이 들어오면 뭐 빠르게 뭐 월요일 날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일정 매매로도 가능한 종목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에 계속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한 5,250원에서 5,300원 정도 선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일단 팔릴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슈가 또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1승과 관련해서 뭐 다른 LNG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뚫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일단 팔렸어도 일단 수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재매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5,300원 정도 선 이상에서는 일단은 어제 그제도 300을 찍었을 때 네. 5,600원 보고 안 했는데 그때 팔았으면 참 좋겠다 싶고 네. 그날 또 이제 단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단타가 이게 사실 걸어놓는 게 좋아요. 항상 습관이 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5,300원대 왔을 때 한 5,600원까지 갈 것 같아라고 해서 못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5,300원 정도에 걸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300원에 지금 30% 비중 갖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절반, 한 15% 정도만 그러면 매도만 걸어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 상승에 걸어놓으시면 혹시 씹고 내려왔을 때도 미리 절반 정도는 수익을 땡겨놨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도 충분히 손실이 아닌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뭐 수익 내기는 좋은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5,300원 정도 선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입절을 걸어놓으시고 항상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도 시청자님께 꼭 필요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수 가격과 비중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이셀 네. 14,000원에 15%예요. 네, 14,000원에 15%이십니다. 손실난 종목을 붙잡고 있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할 때인지 한번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원하시는 전문가 골라주시죠. 이주호님.
이주호 본부장님, 바미셀 왜 보유 의견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작년 12월부터 지금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첨생법과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CMO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그 동박 적층판,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 핵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동박 적층판과 관련된 기업인데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뒤늦게 이제 파미셀도 그거에 대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그겁니다.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면 25년도에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될 것이냐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좀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최소 한 2년 가까이, 2년, 3년 가까이는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3년 버티셨고 지금 주가가 4,300원 떨어지셨을 때도 안 팔고 버티셨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왕 3년 기다린 거 저는 조금 더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한 17,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내면은 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첨생법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특히나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만약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AI 가속기 관련된 사업까지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여기에서 멈춰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좀 팔고 싶다 하시면은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나머지를 좀 수익을 챙겨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탄력 있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잖아요. 특히나 현대로템부터 시작해서 뭐 방산조선 보면은 아실 겁니다. 가는 종목군들이 정말 잘 가고 힘 있는 종목군들이 힘을 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매도하려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가격 자체가 정해지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고민을 함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딥노이드 네. 6,530원에 10%입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이 수익을 더 잘 지키고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네, 함께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전략 준비해 볼게요. 두 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딥노이드는 두 분 다 보유이시고요. 두 분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이조 본부장님한테 이조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딥노이드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 AI 관련주고요. 특히나 의료 영상 분석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퇴행성 뇌질환 연구 발표도 일주일 전쯤에 있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료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대장으로 여겨지는 거는 뷰노나 유닛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충분히 기술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의료 AI 관련주들,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지금 다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그동안 기대감에 과거에 많이 올랐었고 지금 그 기대감에 올랐던 거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은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기대감에 올랐다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하락은 정말 무서운 하락이 나오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5G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 트럼프 1기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 했을 때 그때 텐베거 섹터였고요. 근데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고요.
과거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감이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다 보니 빠지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I,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지금 이미 기대감이 올랐다가 빠져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그동안 기대감으로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굉장히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직전 저점, 예를 들면 손절 라인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게 6,100원 정도 이탈이 되면은 손절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기대감이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올랐다가 그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다시 빠지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저점을 높이는 추세가 안 나오고 저점을 낮춰버린 추세가 나오면서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손절선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8,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근데 만약에 손절 라인, 그러니까 6,000원 이탈이 되게 되면은 차라리 손절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지금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도 크고 막 이렇게 저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매도 전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화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T 로보틱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15,170원에 7%.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네네. 자, 그러면 주식은 계속해서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맞을지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할지 확실한 답 함께 찾아드릴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전문가님 선택해 주시죠. 박철순 멘토님요. 네, 박철순 이사님, T-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T-로보틱스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대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5,170원이시기 때문에 15,170원이시죠. 그래서 일단 수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셨는데 일단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항선이 그렇게 딱히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저항이 없다면은 일단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상단을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되겠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6월 달 부근들에 있었던 고점 부근, 이 부분이 약간의 저항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17,000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GTC 관련된 이슈 때 또 이제 로봇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출시되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봇의 어떤 성장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잡아드린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도 좀 홀딩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14,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2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 결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시청자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걸까요? 갑자기 생각이 딱 안 나네. 아, 메모에 적어놓으신 거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예. 유로메카에 네. 매수가 비중은요? 35,200원. 35,200원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오를 것 같고 팔면 다시 또 오를 것 같고 투자하면서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종목이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전략 찾아드릴게요.
유료 메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시고요. 시청자님께서 한 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 원하실까요? 네, 박철순 이사님입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 유료 메카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T 로보틱스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로봇주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계속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자동화를 해야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뉴럴메카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가 사실 가장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용화되는 로봇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로봇 이 테마가 과거처럼 단기로 올랐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중장기로 베팅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뉴로메카 같은 선도 기업들은 일단 지금의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의미 있는 선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200일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4거래 정도가 됐는데, 뭐 지금 어제 음봉이 나왔었고 오늘 약간의 낙폭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라면 반등 추세가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35,200원이 지금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만약에 단 뭐 5% 정도라도 비중을 늘리실 수 있다면 약간 비중을 늘리셔서 평단을 좀 낮추신다면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갔을 때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매수가까지 가면 본전에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서 평단을 낮추신다면 지금 전고점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1차적으로는 추가 매수 이후에 35,000원 정도 선에서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되, 중장기로 좀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저는 사실 4만 원까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매물 저항 고려해서요 4만 원대와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대까지 보시는 게 문제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당연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지지선이 나왔던 이 200일선 부분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아서라기보다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6,000원 정도 선은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탈하시면 아쉽지만 약간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다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담 전화 받아볼 차례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엠노고요. 네. 매수가는 65,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또 그러니까요. 손실을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은 기회 충분히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유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엠노 의견 주시죠. 시청자님께서 한 분의 조언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어느 분에게 분석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이주 본부장님 상담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엠노는 약간 더존비존이랑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ERP를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엠노 같은 경우는 약간 SCM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상용화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저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지금 엠노가 미국 쪽에 지금 이 전자제품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EMS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방식이 온프레미스 방식인데, 우리가 뭐 흔히 어도비 같은 걸 보시면은 어도비도 우리가 결제를 해서 구독을 하고
이제 다운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앱노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이러한 수익이 반영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앱노가 어쨌든 삼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앱노랑 삼성이랑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삼성전자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완전히 임수를 했고 계열사로 거의 받아들였죠. 그러면은 삼성에서 준비하는 거는 자동 솔루션,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공급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앱노가 하게 된다면 이 트라이앵글 구조가 맞아 떨어지면서 관련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현대에서도 지금 올해 뭐 현대차 그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탑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로봇이랑 이런 소프트웨어는 지금 뗄래야 떼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앱노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뭐 손실 중이셔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 45,000원 밑으로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저는 비중 확대를 해서 오히려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공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셔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민 중이신 종목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맥 31,500원에 15%예요. 네, 그 종목이 어떻게 되실까요? 알맥이요. 네, 알맥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에게 바로 여쭤보러 갈게요. 알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보여주시죠. 보유 그리고 매도 의견 있습니다.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전략 듣고 싶으실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이주호 본부장님 알맥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 알루미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기다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기 전에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누가 선점해가지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구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알루미늄 관련주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매도 의견을 드렸냐면,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크게 봤을 때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가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우상향하고 추세가 위로 가는 종목군들이 좀 눌리더라도 세게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완전히 우하향을 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과 이슈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사실 그 강관이라던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광관이라던가 철강주도 올라가면서 약간 덩달아서 탑승한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면 특히나 알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기업이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주가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내려온 다음에 지금 딱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은 한번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그 힘을 못 내요, 더 이상.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만 올라가다가도 바로 빠지고 그러면 누군가는 올라오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으나, 좀 이게 알루미늄에 대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 의견으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알맥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셨길 바랍니다.